계속해서 주간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그동안 조정을 겪었던 뉴욕 증시가 지난주부터 다시 반등의 조짐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고용과 물가 지표가 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을 키우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유진투자증권 허재원 연구원 모시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는 일단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도 흐름이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7월 말 8월 초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한 달 가까이 좀 받았는데요. 네. 그 사이에 조정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20% 이상 하락하면은 약세장이라고 그러고요. 보통 10에서 15% 조정을 보이면은 비교적 큰 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번 조정 국면에서는 거의 고점 대비 6%밖에는 조정을 보이진 않아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미미한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을 좀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반등이 마무리된 건 아니냐 이렇게 조정이 좀 끝난 건 아니냐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 금요일 고용부 노동보고서가 나왔는데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예상치는 밑돌았지만 실업률이 또 오르면서 상당히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인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실업률은 그 분모에 해당하는 그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 고용 보고서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이 무서워서 그리고 이민자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노동 인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좀 인위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좀 낮게 유지가 됐었는데요. 네. 오히려 이번에는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생산 가능 인구, 즉 노동 가능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거를 긍정적으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의 압박이 좀 완화됐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연준에서는 이번 고용 보고서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연준의 긴축 종료는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원님? 거의 올해는 지난 7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미국의 물가가 네. 특히 이제 에너지와 식품 물가를 제외한 소위 이제 근원 물가 기준으로 보면은 4%가 넘기 때문에 네. 연준의 목표인 2%보다는 워낙 높아서 연준이 호락호락 금리 인하라든가 완화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성은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네. 특히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그 강조를 했었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난 7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고 연말까지는 동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걸로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도 좀 예상을 해보죠. 연준 베이지북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포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물가의 상승 압력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할 것 같고요. 네. 이 두 가지 내용들이 저희 예상대로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번 달 20일 날 예정되어 있는 9월 FOMC 회의에서 미국 통화 정책은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관심은 다음 주에 나오는 8월 소비자 물가에 네. 더 큰 초점이 지금 모아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연준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7월 달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한 달 동안에 휘발유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전체 소비에서 휘발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네. 아마도 지난 7월 달이나 6월 달보다는 물가가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휘발유 가격처럼 변동성이 높은 물가보다는
이 서비스업 물가, 특히 임금과 직결되어 있는 서비스업 물가를 중요하게 여기지는데 네. 이 서비스업과 관련된 물가는 결국 임금인데요.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발표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지난 전월 대비해서 0.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물가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연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서 생각보다 높게 나오더라도 시장에서 아주 우려할 만큼의 악재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증시 상황도 좀 보죠. 지금 계속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까? 네, 그 의견에 저희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네. 보통 이렇게 종목별 또는 테마별 흐름들이 나타낼 때에는 시장의 어떤 특히 업사이드, 소위 이제 업사이드라고 하는 상단에 대한 기대가 약할 때 네. 대체로 보면 이런 종목별 흐름, 테마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미국이 어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은 한국 주식시장에는 역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여전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주 세게 움직이기보다는 네. 조금 그 완만한 반등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종목별 흐름이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부동산 위기가 상당히 지금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디폴트 위기를 맞았던 비구이완이 한 곱이 넘겼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번 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아무래도 여전히 그러나 이제 비구이 위안의 어떤 그 부도 위험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과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악으로 가는 것을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네. 소위 중국판 리만이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네, 네. 중국의 어떤 금융위기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는 점에서 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막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상단은 조금 열어놓고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개별 종목 중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지난주 금요일 6% 넘게 올랐던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가 6% 이상 올랐는데요. 물론 엔비디아와 관련된 HBM 어떤 수주 소식들도 긍정적이었습니다만은 네. 같이 발표된 8월달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수주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쳤을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점진적으로는 좀 바닥을 좀 많이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수출이 바닥을 쳤을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는 조금 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9만 원이다, 10만 원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삼성전자는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건은 근데 외국인들이 사느냐 마느냐에 많이 달려 있잖아요. 이번 주 외국인 수급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호재가 나왔을 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이 반도체 그리고 수출이 바닥일 경우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사는 조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순매수세를 이어가는 걸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어떤 매수 심리는 오히려 수출 바닥을 시그널을 계기로 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반도체주가 오르니까 사실 2차 전지주는 좀 내리고 또 반대로 그 전에는 또 2차 전지가 오르니까 반도체 내리고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약간 성장주처럼 네. 새로운 신성장을 상징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전통
IT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국영제를 반영하는 듯이 이렇게 좀 시장에서 인식이 되면서 네.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뭔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2차 전지 주식들이 막 오르고 경기가 조금 더 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전통 주식들이 좀 오르는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지난 8월 중순부터 해서 크게 방향성이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래도 수출이 조금씩 바닥을 찍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는 좀 전통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좀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통 산업들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완만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공모주 투자 일기는 조금 식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은 또 IPO 일정들이 여러 가지 좀 굵직한 것들이 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예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IPO 시장이 식은 지는 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2021년 그 LG 엔솔 상장한 이후에 워낙 대규모 물량이 네. 집중이 되고 그 해에 뭐 LG 엔솔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형급들 IPO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물량이 네. 워낙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이후로는 IPO 시장에 투자를 해도 이제 오히려 이제 물량 부담 때문에 그 수익을 잘 내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난 한 1년 반 이상이 좀 이어졌는데요. 네.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이 IPO 시장이 많이 죽으면서 오히려 이제 이 주식의 공급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운 종목에 대한 공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오히려 희귀해지면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 파두라고 네. 이제 그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는 공모가 상단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네. 점진적으로 IPO 시장, 공모주 시장이 좀 역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좀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네. 앞으로 IPO 시장은 지금보다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좀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그럼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나요? 어느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까? 뭐 앞서도 계속 저희가 수출에 대한 바닥, 반도체주를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를 비롯한 IT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이 크고 중국에 대한 불안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역으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들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중국 소비주들도 계속해서 좀 쳐다볼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겠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님과 함께 주간 증시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